정치 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8.15 특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역대 정부를 보니까 취임하고 첫 사면 때는 대부분 정치인 사면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27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제 뭐 역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은 보통 이제 첫 사면이 보통 3.1절 내지는 8.15 광복절, 특히 8.15 광복절 사면이 국민 소통을 외치면서 가장 크게 하는 사면이죠. 주로 민생 경제 사범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그런 체납 이런 거라든지 또 운전 면허 취소 여부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사실상 민생 경제 사범들에 대한 엄청난 큰 대규모 사면을 하면서 이 정치인들은 보통 첫 사면에서는 거의 안 했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도 그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이 특단의 어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정치인 사면 같은 경우는 좀 섣부르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제1야당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그 쉽게 말하면 핸드폰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대통령실의 비서실장하고 사면 대상자들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또 포착돼 가지고 국민들이 상당히 비분관계한 그런 측면이 높은데 그걸 강행했어요. 네.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구실은 분명히 국민의힘이 좋습니다. 정말 이 엄중한 시기에 여대 야소 전국에서 국회의 절대 입법 권력이 상법 개정안이다, 노란봉투법이다, 세제 개편안이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다 일방 처리하면서 언제부터 이 사면 내용 가지고 여야 간에 이렇게 잘 주고받는 식의 이런 거는 잘 없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 사면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이제 쉽게 말하면 범민주연합을 재편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중심의 조국 핵심당 굳이 한지붕 두 살림 살 필요 있느냐. 내년 6.3 지방선거 앞두고 같이 크게 하나로 합치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국 전 대표도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역할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내년 지방선거 포석을 끌고 이재명 대통령의 완전한 성공은 작년 이제 4월 총선 그리고 이번 조기 대선에서 완전한 승리 내년 이제 6.3 지방정부 선거에서도 완전히 이겨야만이 이제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이제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석을 둔 이번에 3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안에서도 사실 논란이 좀 있기는 했는데 지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큰 그림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범민주연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각에서 이런 당연합니다. 얘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합당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4월 달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부산 교육감하고 거제시장, 아산시장, 전라도 담양.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잖아요. 민주당 후보를 내세웠는데 조국 핵심당 후보였어요. 보궐선거였지만은. 그럼 내년 말 6.3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따로 조국 핵심당 후보 따로 하면은 이게 수도권하고 호남권에서는 영향을 받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완전히 승리하겠다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좀 인식이 아주 커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하고 일기 내각을 갖다가 조각을 하는 그런 장관급 인사에서도 그 내면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포석을 가지고 이번에 국민 여론 상당히 큰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 조국 핵심당 입장에서 더 이상 조국 아마 지금 아직까지도 조국 핵심당에서 당대표를 새로 뽑지도 않았어요. 조국 핵심당이 구속 수감이 되고 해도. 그러니까 다시 조국 핵심당을 당대표로
만들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합당 절차로 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국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나온다 이렇게 보십니까? 나오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뿐만 아니라 형을 면제하는 사면뿐만 아니라 복권까지도 같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내년 6.3 지방정부 선거에서 강력단체장 선거에 출마를 갖다 염두에 둔 어떤 그런 포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제 자신이 이제 다시 정치적으로 지난번 작년 4월 총선을 통해서 법적으로 말고 정치적으로 자기는 심판받겠다 했는데 그건 성공했었잖아요. 그죠? 이제 다시 정치 재개, 복귀를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는 방법도 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오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정치 행보를 할 거다라고 다들 보시는데 지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번 사면 복권을 통해서 뭐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 뭐 가령지면 이제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경기도 안산 뭐 이런 데가 이제 물론 대부분 결정이 남았습니다만은 뭐 아산 뭐 저기 저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 뭐 이런 데 몇 군데가 있지만은 네. 저는 정치적으로 조국 혁신당 대표가 제기를 하더라도 중앙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걸 이재명 대표가 바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대략 6.3 지방정부 선거에서의 역할은 일정 부분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분명히 기회를 주고 중앙 정치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 건립 안에서 민주당이 움직여 주길 바라는 거죠. 그 민주당은 이제 조국 혁신당까지도 포함한 큰 민주연합 정당으로서의 재편 이걸 말하는 겁니다. 조국 전 대표가 어제 이제 사면 대상에 들어왔는데 벌써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재편이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력한 대권 주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 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서서 대표님이 빌미는 국민의힘이 줬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진행 중이잖아요. 오늘 부산에서 합동토론회가 있는데 전한길 씨가 가장 중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정말 그래도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 그래도 대한민국 집권을 갖다 근대사에 강복 올해가 80주년이지만은 그래도 50넘는 집권 역량과 또 정치적 경험이 풍부한 정당인데 전한길 씨 저 한국사 강사가 학원가에서는 인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예? 이 정치하고는 분명히 엄청난 그 차이가 있었어요. 아무리 날고 기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도 이 정치권에 진입하고 나면요. 이 정치권에서 학습 시간은 분명히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분이 또 더군다나 그만큼 국민의힘이 취약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저런 분이 지난 겨울에 탄핵 정부에서 윤석열 탄핵 이 반대를 외치면서 윤석열 구속 석방을 갖다 위해서 나름 본인이 고생했다 치지만은 그 기반을 가지고 이렇게 보수 정당의 중심에 서서 모든 언론이 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은 본인이 아무리 윤석열 그런 보수 진영 내에서 강성 지층에 일정 부분 좀 지지가 뒷받침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 이번 정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정당으로 면모를 새롭게 바꿔야 되는 건데 여전히 저런 친구가 판치는 정당 같으면 국민들 이제 쳐다보지 않아요. 어느 수도권의 합리적 어떤 중도성을 띤 객관성, 균형성,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중도층 유권자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옛날에 합리적 보수 정당이었지 쳐다보겠습니까? 안 쳐다본다니까. 이미 그냥 신천지에다 통일교에다 전한길 씨 저런 분들이 와서 그냥 보수 이 당 자체를 갖다 막 좌지우지하는 저 당을 왜 쳐다보냐고. 컨벤션 효과라는 자체가 지금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거는 예. 송원석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미 저분이 입당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입당할 때 자기 국민 여론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아예 입당 자체를 갖다가 거부했잖아요, 그죠? 그건 몰라요. 본인 본명을 통해 가지고 입당이 온라인으로 됐다 하더라도 엄청난 그런 논란을 빚고 있고 지난 뭐 6.3 조기 대선도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졌다고 그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돌아서 저런 사람의 목소리가 당을 지배하면은 이 당이 건강한 정당이 되지를 못한다는 걸 알면은 왜 이걸 갖다 윤리위원회 뭐 징계 여부를 과거에 뭐 발언한 부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은 서울시당에 그걸 왜 내려보내요? 예? 국민의힘 중앙당의 윤리위원회 직접 해보해가지고 자기가 비대위원장이니까 이런 사람 적합지 않다. 빨리 판단을 해달라. 이래야 맞는 거지. 근데 그럼 어제 중앙윤리위 열기는 했는데 징계를 못하고 미룬 거잖아요, 지금 또. 뭐 소명 절차 듣겠다는 네. 뭐 그것 때문에 14일로 또 연기된 건데 참 뭐 민주정당에서 윤리 뭐 대상 뭐 인사가 뭐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 소명 절차의 시간을 갖다 뭐 회복하겠다 부여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참 한가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를 해보셨으니까요. 이런 정도면 지금 징계를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저도 뭐 예. 원내대표, 당대표 그런 대응을 저도 몇 개월씩이나 해본 사람이지만은 이거는 의지만 있다면은 며칠 상간에 끝날 일을 가지고 이렇게 보십시오. 저분 한 사람 때문에 국민의힘 지금 현재 당권 주자들도 4명도 제대로 다 그 사람들의 메시지가 지금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죠. 최고위원들 역시 뭐 최고위원 제도가 있는 거야 그럴 정도로 뭐 저 사람이 막 같이 이제 보수연합 유튜브에 같이 그냥 얼굴 내미지 않으면은 그 최고위원 후보 8명 중에 4명도 저기 다 가잖아요. 그죠? 그게 뭐 참 국민의힘이 한심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은 누가 된들 국민들이 제1야당으로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절대 지금 여대 야수 전국인데 국회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한 합리적 정당, 보수 정당의 어떤 기치와 가치가 살아있을 때 국회에서 어석이 부족한 부분을 국민적 지지를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고 또 국회 내에서 민주당을 갖다 대응할 수 있는 건데 그 대응과 견제 비판 능력이 완전 상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이제 앞으로 강성 보수 정당으로만 자리매김할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건강한 정당이 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오늘 오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10시 10분에 시작이 됐는데 2시 40분쯤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뭐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구속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영장 전담 판사의 이제 뭐 전적인 판단 영역이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신변을 구금한다든지 구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걸 불구속 상태에서 그러면 앞으로 기소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이제 범죄 여부를 판가름 났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증거 인멸 그런 우려가 있는지 이걸 제일 중요히 볼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요즘 재판부도 여론 추이를 보는 건데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보면은 이걸 구속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십시오. 이제 뭐 대한민국 그 중견 굴지의 건설 회사가 그 또 목걸이를 갖다 예. 반클리프 목걸이를 갖다 산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고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 오빠 장모집에서 그게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건설사는 지난 주말 사이에 뭐 건물 자체를 폐쇄시키고 또 증거 인멸을 시도한 아마 그런 사유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끊임없이 본인의 범죄 사실은 지금 이제 진행형이에요. 지금 내란 특검이나 해병대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뭐 국회에서 특검 3법 중에 2가지는 뭐 특검 수사기관 중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 지금 현재 특검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자숙 사건이라든지 맹태균 씨 이제 공천 개입 의혹 이런 정도는 검찰 수사가 진행된 거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16가지 범죄 사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아마 지금 현재 이걸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뭐 기소가 이루어지고 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려. 그거보다는 저는 뭐 실질적으로 구속 앞으로 남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법원의 판단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구속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대표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재판에 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재판부에서는 안 나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뭐 본인이 너무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부터 굳이 이분을 갖다가 체포영장 발부받아 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그걸 뭐 특검 앞에 이게 특검 앞에 가서도 뭐 자기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절대 안 나갈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 빨리 기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분을 갖다 뭐 드러내서라도 뭐 정청래 당대표는 담요에 둘둘 말아서 뭐 데리고 나오라. 뭐 그러지만은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특검 입장에서도 MB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있잖아요. 굳이 특검 수사 조사 아마 받아야 될 내용이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치소 안에 별도 수사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수사 협조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은 이걸 강제 인치 그러니까 구금하는 어떤 또 뭐 절차를 통해서더라도 특검 수사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 의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 보여주기식의 뭐 어찌 보면은 이게 보면 대한민국 국격이 망가지는 그런 또 일부 애신 보도가 우리들한테는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특검도 현실적인 판단을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저하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반클리프 목걸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서희건설이 보관 중인 목걸이를 특검이 압수를 했다. 그리고 나토 순방 때 목걸이를 제공을 했다고 인정을 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혐의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까요? 서희건설도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 산 거는 백화점에서 산 거는 맞고 그것도 할인 적용 가지고 VIP로 할인 적용해서 산 거는 맞고 필요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에게 그러니까 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뭐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인정을 해서 뭐 빌려줬단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그 이 김 여사 목걸이가 오빠 지금 이제 두 개예요. 두 개죠. 통일교에서 하나 준 거 네. 있고 그거는 이제 못 찾았습니다. 자기가 모조품이라고 네. 주장하니까 그 외에 이제 뭐 저쪽에서 발견됐다는 거고 또 서희건설은 이건 자기네들 직접 이게 모조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모조품이라고 그게 다- 해서 발견이 됐는데 그건 아예 찾지도 못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서희건설에서 인정을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아무래도 지금 대표님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그러니까 할 그 거다. 목걸이 예. 드는 부분을 네. 세상의 일국의 대통령 안에 포스트 레이디가 모조품 차고 어디 뭐 국제 해순방을 갈 일이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전체가 다 증거인멸의 내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법원이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구속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는 보여지는데 일단 뭐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이 되고 아니면 그런데 내일 다만 새벽이 이제 될 것 뭐 같아요. 일부 예. 법조인들이나 변호사들도 부부 간에 인도적인 측면에서 같이 구속한 사례는 흔치는 않다. 근데 과거에 이제 금융 사기 사건 아시죠? 장영자. 그때 이철이 장영자 부부 내가 같이 이제 구속 수감됐던 적은 있어요. 흔치는 않지만은 물론 뭐 조국 전 뭐 법무장관 같은 경우 정경심 뭐 교수하고 이렇게 해서 정경심 교수가 먼저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해서 기소되고 구속되고 조국은 뭐 전 장관 구속을 피했잖아요. 뭐 그런 사례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법원의 판단인 것인데 현저하게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 범죄 사실 자체를 갖다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국민들 그게 아니에요. 다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러고 뭐 말을 맞추려고 그러고 있고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특검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이제 영장을 치면서도 영장 전담 판사가 이걸 갖다가 영장을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아마 많은 준비를 하고 지금 영장을 친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나오는 결과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